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수 있는 학교죠.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통해서 국내 주식부터 해외 주식, 또 원자재 시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채팅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24시간 소통도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거래일이죠. 폐장일인데요. 어떻게 시황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한 시황 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대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름세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동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행률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들도 어제를 제외하고는 연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짚어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 랠리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두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같은 경우는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8만 전자를 목전에 두고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최대 제약바이오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8년 연속으로 참여를 하면서 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자동차 업종 대표적으로 오늘 또 현대차와 기아 모두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부재 속에서 코스피보다는 약한 수급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해서 두 달가량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LNF로 조금 옮겨가는 흐름 짚히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11월에 LNF 같은 경우는 12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5%까지 오르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 소식 속에서 연일 강세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저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게 되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략한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규입니다. 네, 국내 주식, 미국 주식, 그다음에 원자재까지 해서 모든 투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편하게 그리고 정말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같은 그런 투자자 그리고 투자 전문가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2024년부터 즐겁게 그리고 편안하게 투자하실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까지 단 하루만을 앞두고 이렇게 폐장일에 선물같이 와주신 김선규 전문가님이십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실 수 있도록 노란 톡방 항상 열어두고 있고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바로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한마디로 먼저 정리를 해주실까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네. 좀 시장을 보고 계실까요? 지금 현재 일단 눈치를 보고 있지만 일단 오늘은 이대로 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눈치 보기 시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시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 보시면은 코스피 지금 여기 HTS 지금 띄웠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는 그 개인만 샀다가 지금 현재 들어왔을 때는 외국인과 그다음에 기관이 같이 지금 해서 쌍끌이로 당겨 올려가지고 처음에 대비했을 때 대략 한 26.86%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대형 종목들이 아무래도 약간 좀 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도 이제 올라가는 것이 처음에는 약간 하락했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해가지고 역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아니군요. 자. 업종, 자, 여기에 이제 그 시간 내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네네. 예, 지금 현재까지 해가지고 봤을 때는 최근 2주간 해가지고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해가지고 거의 외국인 2조 4천억 원, 그 다음에 기관이 3조 2천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5조 6천억 원 이상의 지금 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대비해서 오히려 개인들은 지금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앞으로 좀 더 강하게 2024년도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 기관들이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혹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이것에 이제 AI에 관련해 가지고 특히 지금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 속에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2024년도에도 더 기대되는 모습들이다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시황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투자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전략을 함께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전장 테마부터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전장 강했던 테마, 어떤 테마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보시면은 우선은 테마성 소형주인데 여기 보면은 오늘 일단 그 초반에 나왔던 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이제 소록스, 골든 센츄리, 그 다음에 여기 대상홀딩스 우 이런 세 가지 일단 여기에 나왔다가 이후에 1시 이후에부터 해가지고선 또 다른 상한가 종목들이 지금 나온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소록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무상증자가 있는 데다가 지금 아리바이오에 대한 그 인수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3일 연속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상한가 상상상 쫙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좀 과열돼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골든 센츄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해가지고 또 다시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중국계 우리 농기계 관련 종목이었죠. 농기계 관련 종목이었는데 이거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대상홀딩스 모두 아시다시피 이거 조금 정치 테마주로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서 또 올라갔던 모습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특징이 테마성 소형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형주이면서 그 동안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소외돼 있던 거 혹은 무엇이 이제 어떤 소식이나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떠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형성한 것이 결국은 오늘 연말장까지 즉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이 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말을 앞두고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처음에는 줄어들었었는데 이제 11시가 지난 상황에서 다시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특히 기관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기관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생각보다는 오전에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11시 이후에 힘을 받아가지고 없다가 다시금 올라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2600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 있고 일단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강하게 밀어 올려가지고 마지막 장 특히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연봉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2600선을 어떻게든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오고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60선을 일단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처음에는 힘을 쓰기 힘들었는데 지금 다시 조금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바로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나오는 것이 일단은 제약바이오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부분이 어떻게 커버해 주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상반기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은 하반기가 되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더 받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한번 조금 있다가 다른 코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이것의 약세를 지금까지는 보여왔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여기에서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특징이 뭐냐? 바로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자리에서 특히 기관들이 반도체하고 그다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씩 매수를 지금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제 물량들이 조금씩 이렇게 진입 계속해가지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여기에서의 오늘 오전장에서의 테마 여기에서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자동차, 철강, 그다음에 유통 이쪽에 대해서 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1월까지 봤을 때, 즉 1월까지 봤을 때는 우선은 자동차 부분, 특히 현대차라든가 기아 이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역대급의 실적이 나왔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좀 재밌는데 여러 철강 종목들,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조금 부진했던 유통 이쪽도 역시 강세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4년 연말장까지 했을 때는 연말장까지 이제 연말장이 될 때까지는 조금 눈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물량을 조금씩 해가지고 모으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 그리고 기관은 여전히 이것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본다면 정치 테마주처럼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 자체로는 2600선을 이제는 좀 지지라인으로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좀 강했던 업종들이 손바뀜이 좀 일어나면서 이제는 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주들이 넘어가고 이제는 뭐 철강, 유통, 자동차 쪽으로 흐름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포인트들이 잡히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완성차 업황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구매 부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주목해봄직하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한 시황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357로 홀수 4글자 걸려 있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신 분들은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3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심도 깊은 시황 이야기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장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주식에 대해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워보는 투자 클래스 시간인데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원자재 시황까지도 배워보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강의부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부터 네, 그럼 일단은 국내 시장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기에 잠깐 안 넘어갔는데. 네,
국내 시작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중요한 거. 자, 여기 보면은 상반기에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의 자금의 지속이 될 것이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도대체 그러면은 여기에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의 자금을 얼마나 과연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부터 끌어올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자, 삼성전자 지금 현재 8만 전자가 넘어갔다 그랬죠? 예, 지금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그 6만 5천, 7만 이쯤 와가지고서는 그동안 속썩이셨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말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매수세가 지금부터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또 다른 AI 그 SK하이닉스라든가 다른 여러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에 현재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다음 차시에서 아마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기술주들이 AI 칩에 가장 큰 돈을 집어넣고 있고 그다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메모리 분야 특히 HBM 즉 하이밴드 메모리 즉 고대형 메모리를 여기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이 SK하이닉스가 먼저 갔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 전체적인 공정을 더욱더 고도화, 효율을 높이는 이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이 반도체가 전체적인 지수 자체를 땡겨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제약바이오인데요.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제약바이오가 5만 가지 악재가 터지는 가운데 우리가 들고 있던 이 많은 종목들이 생각보다 잘 올라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종근당이라든가 아니면 한미사이언스라든가 아니면 한미약품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그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악재를 다 털어내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JPMHC 즉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거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제 역시 좀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1월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자금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를 봤을 때는 제가 찍은 것은 픽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석유, 그다음에 태양광. 즉 이렇게 봤을 때는 에너지 부문이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나오진 않았지만은 해상 풍력 관련주들도 역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자, 풍력도 더해드리겠습니다. 풍력 관련주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에너지를 찝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대선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특히 미국이 앞으로 이제 석유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회사 그렇게 가장 이 석유가 왜 중요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에너지란 것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바로 다 정리를 해버리고 바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용하는 기본적인 양은 결국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만큼의 소비는 기본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서서히 변동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유는 앞으로도 충분히 여기서 좀 더 고도화되고 진화가 되고 즉 여기서 진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요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탄소를 배출해왔다. 즉 그동안에 석탄과 석유 석탄과 석유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많은 그 문제가 있었어요. 네. 왜?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탄소를 많이 내뿜는다 그래가지고서는 많이 두들겨 맞고 이거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원흉인 오일 메이저들도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느냐? 기름은 여전히 필요했고 생각보다 우리가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정책 자금이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하원을 쥐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해라고 했던 수많은 IRA라든가 이런 그 친환경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1년 이번 2024년이 되면서 미 대선을 앞두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한 번 더 드라이브를 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과연 이 석유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쨌든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석유는 역대급의 어쨌든 성과는 다시금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고 태양광과 에너지 부문 이쪽이 조금 더 뜰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 이제 여기서 태양광은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 정확히해서 OCI 홀딩스, OCI라든가 이런 쪽,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이런 쪽이 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아무래도 갈 수가 있고 그 이외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에너지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풍력인데 현재 풍력 같은 경우는 미국의 넥스트이어 에너지 같은 이런 그 유틸리티 부문에서 상당히 강조로 있던 그 많은 그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 해상 풍력을 하던 그 유틸리티 부문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주가의 하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추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또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것을 따라가지고 우리도 풍력이 따라갈 수가 있고 특히 중요한 거 미국에 그동안 깔아놨던 지멘스의 물건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지멘스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풍력이 미국에 깔아놨던 풍력이 지멘스가 많이 깔아놨는데 지멘스가 지금 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CS 윈드, CS 그룹이죠. CS 윈드, 그 다음에 베어링 뭐 이런 종목들이 특히 많이 나오고 잠깐만요. 특히 베어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어링은 자주 파손이 되고 또 베어링 같은 경우는 종종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앞으로 정책을 봤을 때는 지멘스보다는 자국 기업인 GE의 물건들을 넣을 확률이 크고 특히 CS 윈드 같은 경우는 GE하고 상당히 장기간 동안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제 하반기인데요. 하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원전, 건설 관련주를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봤을 때 하반기에 과연 건설이 뜰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태양건설이 또 지금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부동산이 분양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고금리 시대인데 여기서 건설이 과연 나갈 수 있겠느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가운데도 오히려 지금 태양건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해왔죠. 지금 오늘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건설 회사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플랜트 특히 원전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주 중에서 특히 원전, 특히 플랜트 그중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시공 경력이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주시를 해야 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테라파워를 만들어서 SMR 즉 중소형 원자로를 지금 만들어서 그거를 상용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 또는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첫째, 일단은 뭐 에코프로 엄청나게 들고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아무튼 이전에 우리 3분기, 4분기 때 좌우지간 그 리튬하고 그 다음에 이 2차 전지 요 냄새만 났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고 상한가를 쳤던 그런 수많은 종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로 중요한 건 뭐냐? 자, 첫 번째는 폐배터리 재생. 폐배터리 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은 먼저 살아납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 9월이 되면은 성일 하이텍을 비롯해서 인선 ENT,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기타 등등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 같은 그런 업체들이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서 앞으로 더 많은 더 많은 공장이 이제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상용 가동이 진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2024년 9월부터 즉 내년 9월부터는 실제적으로 폐배터리 생태계가 가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지금부터 준비를 할 것이고 단 하반기에는 올라가더라도 쉽게 올라가는 것이 잘 없을 것이고 설사 올라가더라도 한 번 정도 더 올라갔다가 다시금 쭉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 다음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고체, 특히 산화물 관련된 전고체,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잠깐만요. 자, 일단은 이거를 잠깐 지우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조금 지저분하니까. 요거를, 됐죠? 네. 자, 일단은 좀 지우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2차 전지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자, 우리 전고체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산화물, 염화물 두 가지가 있어요. 산화물, 그 다음에 염화물이 있어요. 염화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는 요겁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것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별로 쓰지 않고 지금까지는 배터리 3사가 집중했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바로 염화물이었어요. 염화물 계열 전고체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장주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삼성 SDI였죠. 삼성 SDI가 지금 요 염화물을 관련해 가지고서는 실제로는 파일럿으로 해가지고 생산하는 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히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 즉 공정에서는 조금 더 앞서 있고요. LG 엔솔은 공정이 앞서 있습니다. 엔솔은 공정이 강해요. 여기는 공정. 역시 기술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는 엔솔 같은 경우는 공정이 좀 강하고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SK 이노베이션 혹은 SK 온이라 부르는 이 업체 얘네들은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봤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얘는 지금 생산한다 그러고 얘는 공정이 앞서 있는데 자기네들은 보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그러면 딴 길을 파자. 어떤 걸 파냐? 산화물. 자, 산화물계 전고체를 해가지고서 이제 길을 뚫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산화물이 뭐가 중요하냐? 자, 염화물하고 산화물은 무엇이 다르냐? 자, 염화물 같은 경우는 염소를 가지고 즉 Cl, 자, 요 Cl로 되어 있는 염소를 중심으로 하는 염화물을 가지고서는 만드는 건데 보통 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예, 여기에다 SCl 그래가지고 이제 황화염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했을 경우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유독가스가 나옵니다. 유독가스가 나오고 잘못하면 폭발할 수가 있죠.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안정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고체에서 삼성 SDI에 생각보다 밀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정의 안정화에 대해서 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SDI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지금 이제 파일럿 라인이 가동돼 있고 2024년까지 상용하려고 그랬다가 2027년으로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일단 2024년도에 1년차 파일럿 생산에 대한 기초자료가 나오죠. 네, 기초자료. 자, 상용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초자료. 자, 커미셔닝이라 그러죠. 공장을 시운전을 돌렸을 때 얘가 과연 얼마나 정말로 좋은 수율을 가진 그런 배터리를 생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앞으로 좀 더 올라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중에서 앞으로 하반기를 이끌 두 가지 테마는 뭐냐면은 첫째는 폐배터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여기 나온 전고체.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에 따라서 결국은 이 전고체 배터리의 테마성 움직임이 앞으로 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여기에 관해 가지고서는 염화물, 그 다음에 산화물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들어가는 테마가 앞으로 더 많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AI 칩 테마. 자, 여기 AI 칩이 있죠. 자, 엔비디아, AMD 우리는 이제 그래픽 카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텔은 생뚱맞게 나왔죠. 자, 이 부분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AI 칩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올라갔다가 쌍봉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MD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인텔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좋아요. 얘는 H100 하고 있고 A100 지금 해가지고서 200, 300 올라가고 있고 AMD도 지금 현재 해가지고서는 그 뒤를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럼 인텔은 왜 나왔을까? 인텔이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이쪽도 역시 그래픽 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AI 칩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그래픽 카드 기술인데 바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3대장 이 회사를 따라가는 회사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테마를 형성할 거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 관련주, 그다음 AMD 관련주, 그다음 인텔 관련주가 앞으로 해가지고서 2024년도에 AI 칩 테마로 3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주들 또 2차 전지주들 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유망할 2024년도가 기대되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석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가까운 이벤트가 이 JP모건 헬스케어 이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1월 8일부터 11일까지거든요. 이때가 과연 재료 소멸이 될지 아니면 이때를 기점으로 좀 상승세를 탄력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우선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그냥 또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료 소멸이 되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이제 특히 이제 암 관련해 가지고 즉 캔서라 튜머라 그러죠. 튜머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발표가 많이 나올 건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업체들은 거기서부터 쭉 올라갈 거고 네.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거기서 이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떤 거냐면은 FDA에서 임상을 얼마 정도 해주느냐. 이게 2상이냐 3상이냐 아니면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보통 1, 2상에서 보통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과연 2상까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주들은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까지 의견 들어봤고요. 해외 주식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해외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외 자 보시면은 자 일단 한번 보죠. 네. 자,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원자재가 지금 이제 급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포인트 일단은 해외인데 여기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제가 일단은 여기서 왜 이걸 얘기하고 있냐? 선물이 아니라 현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런던 거래소하고 싱가포르 현물 거래소를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일단은 미국의 그 미국 상업거래소 자, 나이맥스는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중국과 아시아권 특히 인도 이 두 군데에서의 생산이 생각보다 침체가 많이 되고 있다. 즉 공장이 안 돌아간다. 공장 돌아가는 게 지금 다운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서는 있는 여러 종목들 특히 탄산 리튬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이런 원자재들도 지금 굉장히 다른 그 원자재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또 지금 고금리 정책 아무리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는 이제 곧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희망에 섞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시장의 말을 절대로 들어주진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요. 현재 아직까지는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부문은 여전히 조금 경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바로 귀금속 부문에서 특히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금과 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특히 금은 2,000달러, 2,050달러를 이미 돌파를 해서 이제 2,100불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일단 원자재는 좀 급락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이 고금리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거기에 네, 지금 현재 우선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금리 정책이 앞으로 과연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만약에 미 대선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고금리 정책을 이제 인하를 해가지고서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금리를 낮추고 사람들이 쓰게 해야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의미로 들리냐면은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 해가지고 환급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세금 환급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나라에서 돈을 한 1년에 10,000불 이상씩 각 가정에 돈 많은 집 같은 경우는 10,000불 이상씩을 그냥 마구 환급을 해줬던 그 저축률이라 그러죠. 세이빙 레이트 저축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제 거의 고갈 상태에 왔다라는 것이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축률이 만약에 거의 바닥에 왔다라고 싶을 때는 그때가 됐을 때 고금리 정책을 풀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것이 가장 핵심인데 시장에서 예상과 달리 만약에 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금리 정책 가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그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금 현재 WTI는 75달러대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내년 2024년에는 WTI 75에서 85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배럴당 75에서 85달러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왜 안정이 돼야 되느냐? 다름이 아니라 대선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4년을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유가의 안정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안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러운 이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인한 그런 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데 현재 그 베스트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그런 징후가 자꾸 보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가를 바치고 있는 것이 현재는 뭐냐면은 미국의 SPR하고 그다음에 셰일 오일하고 가스 이거를 가지고서 현재 하고 있는데 참 어이가 없는 게 처음에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셰일 오일을 더 이상 푸지 못하게 했었고 가스도 파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추가 유정도 더 이상 파지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관련된 EIA 자료를 보게 되면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지금 몇 %가 떨어졌냐? 기존에 7억 2천만 불에서 7억 2천만 배럴, 7억 2천만 배럴이 넘는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자, 3억 6천만 배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떨어졌죠. 60% 이상 지금 떨어졌고, 이게 3개월 전 자료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지금 최근에 나오는 기사, 특히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셰일 오일을 푸게 만들었어요. 네. 그걸 가지고서 메꿨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더 이상은 미국도 자기들이 쓰고 있는 소비량, 엄청난 양의 유가, 정의 원유죠. 석유를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푸게 됐다라는 것이 그게 지금 현재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를 과연 얼마나 받칠 수 있느냐가 결국은 미국 증시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가름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 여기에서 한 번이라도 출렁거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다시 이제 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재수가 없으면은 오히려 6%까지 오히려 6%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한 번 정도는 조금 예상을 하고 지금 일단 상반기를 넘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미 대선 발로 해가지고서 현재 금과 유가, 그래서 그것이 상관관계가 지금 되게 중요한 관계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이 굉장히 지금 높아요. 지금 2,069달러 뭐 이 정도에서 와 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 가지고서 오히려 조금 더 안정돼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지금까지는 강했던 강달러가 이제 다시 약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자, 그럼 어떻게든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 무조건 유가는 잡아야 된다. 무조건 유가를 잡아야 된다. 미국은 이렇게 갈 것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모든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여기에 맞춰 가지고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앞으로 탄산 리튬하고 니켈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가격이 좀 상당히 하락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까지는 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 주제 같은 거는 좀 이 원자재들은 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주식에서도 짚어주셨다시피 석유나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모두 해외 주식 역시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금리와 미 대선 관련된 이슈들도 저희와 함께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확인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들 이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앞으로 2024년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상당히 재밌어하는 우리 미국 주식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AI를 이용한 7대 기술 대장주,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S&P 500에서는 이거 7개만 나갔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냐, 에마야 에나라메테라 그럽니다. 네, 에마 에나라메테 그럽니다. 자, 제가 이제 이전에 유튜브에서 종종 얘기했던 거예요. 에마 에나라메테. 앞에 두 개 대장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엔비디아, 알파벳, 그 다음에 아마존.com, 메타 플랫폼스, 그 다음 테슬라. 이렇게 7대 종목이 현재 미국의 나스닥하고 그 다음에 이 S&P 500을 끌고 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앞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움직임을 봤을 때는 엔비디아하고 AMD 요 두 개, 즉 AI 칩을 만드는 이 업체를 제외하고는 이 7대 종목에서는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는 건 일단 인텔인데, 인텔이 지금 굉장히 상승세가 높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잠깐 나왔던 거, 2교시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부터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인텔은 원래 뭐 했느냐? 메모리 회사였습니다. 처음에 메모리 회사였어요. 메모리 회사. 그랬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줬냐? 일본 애들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는 그때
80년대 아주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일본 반도체 업체들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 메모리 업체에서 인텔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CPU 업체로 갔어요. CPU 업체로 갔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걸 또 봤느냐? 내장 메모리. 자, 엔비디아하고 AMD 같은 경우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바로 외부에서 사가지고선 컴퓨터에 끼우는 그런 외장, 외부에서 하는 외장이었는데, 자, 인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내부에 아예 컴퓨터의 인보드에 올라가 있는 내장형으로, 자, 요 내장형, 이게 내장 그래픽 카드를 했어요. 내장. 자, 얘는 자 인텔은 내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내장하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얘가 현재 그 내장 메모리로는 그래픽이죠. 그래픽 카드로는 전 세계 점유율 95%를 자랑합니다. 인텔은.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언제든지 AI 칩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 실제로 바닥을 잡으면서부터 해가지고 3분기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강하게 올라가서 현재 저항대를 뚫고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제 2주 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우스라 부르는 새로운 그 AI 칩셋을 드디어 다시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CNBC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 움직임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자, 쌍봉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좀 더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갔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잠깐 이걸 대해서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보시고 싶다면 일단 HTS로 먼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몇 가지를 자, 잠깐 보겠습니다. HTS로 보시면은 네, 일단은 2024년도 역시나 AI를 이용한 7대 기술 대장주들의 흐름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나 2023년도 하반기에 이어서 그 강세 흐름 예측해 주셨고요. 하지만 AMD나 엔비디아가 가장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보여주셨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큰 상승을 보였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또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노란톡방 통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도 세워볼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해외 주식 전망까지도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이 HTS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제가 일단 인텔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인텔, 자 INTC입니다. 인텔, 자.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인텔이죠. 지금 바닥을 잡고서 이제 원형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고점을 일단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두 번을 잡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선 급락세를 엄청나게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였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최근 들어서 2023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 여기에서 바닥을 3번 잡았죠. 여기에 바닥을 3번 잡고서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저항대, 요 저항대를 뚫었어요. 여기는 요 저항대를 지금 뚫고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바로 최근에 나왔던 바로 가우스 플랫폼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에 지금 가우스 플랫폼 때문에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요 자리를 돌파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이제는 AI 칩은 2024년도가 되면은 엔비디아, AMD 그리고 인텔 이 3파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여기에 붙을 수 있는 업체가 누구 있냐? 바로 아마존닷컴이 바로 이 인텔을 좀 더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인텔 관련주들, 우리나라 국내 관련주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2024년도에 뜰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화로 돼 있군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쌍봉을 지금 만들어 놓고서는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지금 신고가 경신했죠? 네,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오픈 AI, 지금까지 가지고 챗GPT의 그 최고 수장이었던 샘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러고서는 이제 새롭게 이제 또 다시 협력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오픈 AI, 즉 챗GPT와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로 인해서 앞으로 여기서 봤을 때는 최소한 30% 정도는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그다음 그러면 애플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애플.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점을 만들어 놓고선 지금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여기서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모두가 다 알다시피 지금 현재 그 특허권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주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자리도 실제로는 상당히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해가지고 애플이 2분기 이후에 즉 2분기 이후에 상당히 조정을 좀 받고 그러고선 다시금 올라가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자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멘텀이 아직까지 터지지 않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를 보고 있냐면 애플카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터지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반도체 특히 AI 테마로 해가지고 가는 것들로 봤을 때는 이 세 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여기에 따른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관련된 소부장들이 거기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주식 특히나 AI 반도체 종목들 통해서 저희가 짚어봤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데 상반기와 하반기 좀 나눠봤을 때 어느 쪽에 좀 더 우리가 투자 비중을 높여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부터 봤을 때는 현재는 애플은 지금 들어가기 조금 애매한 자리가 있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다음에 인텔,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조금 AMD죠. AMD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AMD가 좀 낫다고 보는데, 자, AMD 한번 볼게요. 자, AMD를 한번 보면은, 자, 여기도 지금 현재 바닥을 잡고서 이제 다시금 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월까지, 내년 1월까지는 충분히 여기에서 올라갈 자리가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까지. 네, 여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 요 자리까지는 요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애플은 조금 건들지 않는 게 좋지만은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은 인텔, 엔비디아,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말고요. 그다음에 AMD까지는 충분히 아직은 건드릴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시장까지 알아봤고요. 원자재 시황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원자재 시황도 24년도 전망 짚어주실까요? 일단 원자재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느 쪽이 되더라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게 일단 첫째로는 금리가 낮아졌을 경우에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상반기에는 이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 양극재라든가 소재 관련 종목들은 조금 제가 걸렀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테마성을 가지고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즉 폐배터리와 전고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는 하반기 쪽으로 제가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조금 하반기 쪽으로 지켜보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일단 원자재들 중에서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역시 우리 금하고 역시 금이 제일 중요하고요. 금이 움직이는 것들을 우선 첫째로 봐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2차 전지하고 관련이 있는 리튬하고 그다음 니켈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리튬은 거의 바닥인데 니켈은 지금 현재 더 내려가고 있어요. 완전히 내려가고 있어요. 특히 싱가포르 현물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주의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얘들이 언제 반등을 하느냐를 보고서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관련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그때부터 서서히 분할해서 매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주식부터 해외 주식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시황까지 짚어주시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24년도 전망을 짚어봤는데요. 자세한 시황 전망과 함께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해주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24년도도 활짝 웃으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내년을 기대하면서 이대로의 시장 흐름을 내년도에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 흐름 짚어주셨고요. 오전장 역시나 연말장에서 관망하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24년도를 앞두고 김선규 전문가님의 투자 포인트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